제주국제공항 민호와 수진이 손을 잡고 제주공항을 나선다. 서귀포 바다 꼭 와보고 싶었는데 자기랑 드디어 와본다.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신나게 놀자. 민호는 삼각대를 꺼내들고 바닥에 조심스럽게 펼쳤다. 카메라를 장착하며 잠시 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다. 우리 진짜 영화 찍는 기분이야. 그럼 주인공은 너야. 서귀포의 여신. 그럼 나는 절대 죽으면 안 되겠네? 서귀포 밤 편의점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서귀포의 골목길은 이른 시간임에도 이미 인적이 끊겼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바다 쪽에서 부는 바람에 습한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자기야, 커피 한 잔 사올게. 잠깐 서 있어. 따뜻한 걸로 사와. 너무 오래 가지 말고. 알았어. 3분만 기다려. 수지는 손을 흔들며 그를 바라봤다. 편의점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불빛이 바다 안개 사이로 번지며 잠깐은 영화 속 장면처럼 보였다. 수지는 숙소 입구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바람이 차가워졌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신호가 불안하게 깜빡였다. 시계가 9시 12분을 가리키는 순간 멀리서 낮은 엔진음이 들려왔다. 밴 한 대가 골목을 천천히 올라왔다. 차 안은 어둡고 유리창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지나가겠지. 그때였다. 차가 멈췄다. 엔진음이 꺼지며 짧은 정적이 골목을 덮었다. 편의점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민호가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나왔다. 그가 건너편에서 수진 하고 불렀다. 수진이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낯선 손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비명조차 채 나오지 못했다. 순간 수진의 코와 입에 가까이 가져다 대자 양냄새가 코를 찔렀다. 몸이 휘청이며 시야가 기울었다. 어두운 그림자 2명이 그녀를 밴 안으로 끌어당겼다. 운전석 쪽에서 짧은 명령어가 들렸다. 낯선 중국어였다. 拐생， 拐생。 창문이 거칠게 닫히며 타이어가 바닥을 긁었다. 짧은 흙먼지가 일며 벤이 골막으로 들어섰지. 민호는 그 순간 커피를 떨어뜨렸다. 플라스틱 컵이 바닥에 부딪혀 터지고 뜨거운 액체가 도로 위로 번졌다. 그는 크게 소리쳐 수진의 이름을 불렀다. 달려갔지만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로 들려온 파도 소리가 들렸다. 민호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오직 바람 소리와 그가 부서진 커피컵을 밟는 소리만 남았다. 민호는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으로 뛰었다. 수진아, 그 외침이 골목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의식이 돌아왔다. 수진의 시야는 흐릿했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폐 속으로 밀려들었다. 차 안이었다. 바닥은 쇠판처럼 차갑고 손목엔 거친 밧줄이 묶여 있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다. 입안엔 천 조각이 물려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섬유 냄새가 역하게 퍼졌다. 엔진의 진동이 몸 아래에서 미세하게 전해졌다. 그 소리 사이로 낯선 남자들의 말소리가 섞였다. 단어 몇 개가 알아들을 수 없이 섞여 들어왔다. 他还活着吗？没事，睡得很深。明天传到港口，前线。 중국어였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려 했지만 머리가 너무 무거웠다. 약기운이 아직 덜 빠진 것이다. 시트 옆에 금속 트레이 같은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위에 비닐 포장된 주사기, 거즈, 알코올 솜이 보였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배 난 공기 속엔 기름 냄새와 철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가 그녀의 기억 어딘가에서 병원의 수술실을 떠올리게. 장기,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다. 몸을 뒤틀며 벨트에 묶인 손을 풀려 했지만 운전석 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날아왔다. 不要动！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머리를 눌렀다. 차가 급회전을 하며 흔들렸다. 그 순간 그녀의 시야 한쪽에 무언가 번쩍였다. 비닐로 덮인 냉각 박스, 그 위에 붙은 붉은 테이프. 테이프엔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생체 화물.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숨이 목에 걸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몸이 떨렸지만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 속삭였다. 그때 차가 잠시 멈췄다.
문이 열리며 바깥에 바람이 스쳤다. 짙은 바닷바람이었다. 멀리서 부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수지는 깨달았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육지가 아니었다. 바다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것조차 소리 없이 바닥에 스며들었다. 서귀포 경찰서 밤 10시 10분경 좁은 접수대 위로 민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손끝에는 아직 커피 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가 들고 있던 종이컵은 이미 찌그러져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바짝 말라 있었다. 여자친구가 납치됐어요. 서귀포 앞골목에서요. 번호판은 못 봤습니다. CCTV라도 확인해 주세요. 제발. 경찰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컴퓨터를 두드렸다. 서류철이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진정하시고요. 혹시 싸움 소리나 비명은 못 들으셨습니까? 비명 낼 틈도 없었어요. 뒤에서 바로 끌려갔어요. 차에 태워서 도로 쪽으로. 경찰관은 메모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요즘 비슷한 신고가 있었습니다. 관광객 여성 실종 모두 같은 지역이죠. 차량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민호의 눈이 경찰서 안의 공기가 묘하게 정지된 듯했다. CCTV에선 번호판이 가려졌습니다. 밤이라 식별이 어렵고 차량도 렌터카로 추정됩니다. 민호의 손이 책상 위에서 꽉 쥐어졌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그럼 뭘 할 수 있죠? 그냥 기다리라고요? 저희도 지금 인근 해안도로와 항만 CCTV를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경찰서 유리문을 힘껏 밀고 있다. 바깥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가 아닌 바다 안개였다. 거리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번졌다. 그는 주먹을 쥔 채 어두운 도로를 바라봤다. 수진아,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눈에 편의점 옆 골목에 달린 CCTV가 떠올랐다. 민호는 다시 그 골목으로 달려갔다. 운동화 밑창이 젖은 아스팔트를 밟을 때마다 물이 튀었다. 편의점 유리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문에 붙은 24시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벽면에 CCTV를 올려다봤다. 렌즈가 그를 향해 있었다. 제발 찍혀 있어라. 민호의 얼굴에 편의점 불빛이 반사된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그 빛이 바다 쪽으로 번진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울린다. 서귀포의 밤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버려진 부두 끝, 낡은 철제 컨테이너. 내부 시간 밤 11시 15분경. 눈을 떴을 때 세상이 금속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지는 차가운 철판 위에 누워 있었다. 몸은 묶여 있었고 손목에는 얇은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다. 팔뚝엔 알코올 냄새가 배어 있었다. 한쪽 벽엔 낡은 냉동고가 2대 있었다. 그 옆엔 스테인리스 트레이, 의료용 가위, 거즈, 주사기, 조명.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 순간 쇳소리가 났다. 손목의 쇄골이가 철판에 닿은 것이다. 공포의 말조차 꺼낼 수 없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거친 바닷바람과 함께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한 명은 키가 크고 얼굴을 가린 마스크를 썼다. 다른 한 명은 의료 트레이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언어는 한국어가 아니었다. 快一点，明天要交货。医生来了没？他说在路上。 짧은 대화가 오갔다. 수지는 그 단어들 사이에서 단 하나만 알아들었다. 의사. 그녀는 몸을 뒤틀며 소리쳤다. 그들은 무표정하게 움직였다. 한 남자가 냉동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얼음에 덮인 비닐백들이 들어있었다. 비닐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인체의 형태.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다.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그만하세요.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머리 위 조명이 번쩍이며 깜빡였다. 정전이 일어난 것이다. 남자들이 욕설을 내뱉었다. 什么鬼？电源又断了。 혼란스러운 틈 수지는 몸을 비틀어 손목의 고리를 풀었다. 쇠가 살을 찢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고리가 빠졌다. 손이 자유로워지자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수액 바늘을 움켜쥐었다. 남자들이 손전등을 켜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고막을 때릴 듯 뛰고 있었다. 조용히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위를 스쳤다. 그 순간 그녀는 몸을 낮추어 철제 트레이 밑으로 몸을 숨겼다. 남자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한 발, 두 발, 그리고 정적. 트레이 아래에서 그녀는 숨을 참았다. 눈앞에 떨어진 피 한 방울이 철판 위를 따라 천천히 굴러내렸다. 그 피는 바로 옆에 놓인 냉동 비닐백 아래로 스며들었다. 손전등 불빛이 꺼지고 문이 다시 닫혔다. 컨테이너 안은 완전한 어둠 속으로 잠겼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수지는 손목에 피를 닦으며 속삭였다. 살아야 해. 서귀포 편의점, 골목, 폐양, 인근 창고지대. 밤 12시 30분경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귀포의 밤거리는 젖은 아스팔트 냄새로 가득했다. 민호는 편의점 앞 골목에 다시 섰다. 손에는 경찰이 잠시 보여준 CCTV 캡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 화면 속에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검은 벤의 후미등, 그 옆에 번쩍이는 붉은 간판 하나. 삼봉항 냉동창고. 민호는 그 한 줄의 글자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숨을 고르지도 않은 채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울렸다. 비를 뚫고 바다 쪽으로 향하는 어두운 도로. 아스팔트 위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졌다. 민호의 눈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헬멧 안에서 숨소리가 울렸다. 삼봉항 냉동창고 거기야. 그의 머릿속에는 수진의 얼굴, 그녀가 웃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그 순간, 검은 벤의 그림자. 오토바이의 속도가 높아졌다. 비가 옆으로 흩날리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민호는 이를 헛먹었다. 부두 입구에 다다랐을 때 도로 양쪽으로 컨테이너들이 어둠 속에 늘어서 있었다. 가로등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멀리서 들리는 건 파도와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그는 시동을 끄고 내렸다. 신발 밑창이 무릉덩이를 밟았다. 주위를 살폈다. 그러다 눈에 들어왔다. 빗물에 젖은 타이어 자국, 그리고 그 옆에 떨어진 흰 천 조각배에 민호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천 끝자락에는 무언가 묻어 있었다. 진한 양 냄새, 그리고 희미한 빗자국 좀. 그의 손이 떨렸다. 숨이 거칠어졌다. 수진이 여기에 있었어. 그때 부두 저편에서 미세한 불빛이 깜빡였다. 컨테이너 사이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이었다. 민호는 천천히 소리 없이 다가갔다. 빛이 새어나오는 문틈 너머로 낯선 목소리들이 들렸다. 明天早上走船。准备好药。 그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직감했다. 그곳 안에 그녀가 있다. 민호의 이마에서 빗물이 흘렀다. 손에는 녹슨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눈빛이 바다보다 어두웠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문으로 다가갔다. 부두 위에 파도가 세차게 부딪히며 모란기가 일어났다. 민호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다고 사라진다. 그가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멀리서 번개가 번쩍이고 컨테이너 위 붉은 글씨가 잠깐 들어갔다. 라이브카. 민호는 숨을 죽이고 컨테이너 문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차가운 철판이 손끝에 닿았다. 바닥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중국어 알아들을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가 있었다. 수진. 민호가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금세 빗소리와 겹쳐 사라졌다. 그는 마침내 수진을 찾았다. 수진은 몸을 낮춘 채 조용히 숨어 있었다. 민호는 재빨리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 사이로 남자 한 명이 달려왔다. 민호는 손에 잡힌 파이프를 휘둘렀다. 멀리 떨어져. 남자가 뒤로 물러나는 사이 수지는 떨리는 걸로 컨테이너 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민호가 뒤따라 잡았다. 문이 열리고 찬 바닷바람이 밀려왔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비 내리는 곳으로 뛰어들었다. 뒤에서 남자들의 욕설과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민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비 맞은 머리카락과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민호와 수지는 컨테이너 사이로 달렸다. 뒤에서는 조직원들의 발소리와 욕설이 울렸다. 빗물이 얼굴과 옷을 적셨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자기야, 저쪽으로. 그 순간 멀리 컨테이너 안에서 폭발음이 불길과 연기가 일면서 주변을 뒤덮 폭발로 인해 미인과 수정 틈을 놓치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부득부득 낡은 상징점을 파도가 세척에 부딪혔다. 민호는 수진을 몸 앞으로 돌아오고 두 사람 사이 불길과 검은 연기가 하늘을 치솟았다. 민호의 속삭임에 수진이는 멀리서 경찰서의 엔진 소리가 들려 뒤에 철판이 날아와 조직원들이 사라지고 불길만 컨테이너 던지를 삼키고 있었다. 민호와 수진은 서로를 꼭 붙잡은 채 새벽 안개 속으로 걸어 나왔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젖은 머리카락과 옷을 스쳤다. 정말 구해줘서 고마워. 비가 멈추고 바다의 파도만 잔잔히 부두를 두드렸다.